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외국인 순매도가 잠깐 줄면서 코스피 지수 잠시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역대 최장기간 행진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모비스를 비롯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내일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국내 증시도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화장품 섹터 본격적인 실적 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화장품 관련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 점검을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있었던 TSMC 실적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3시 이후에 발표될 거라고 했었는데 2시경에 좀 빠르게 발표가 됐죠. 매출의 컨센서스가 233억 달러였는데 5% 정도 상회한 235억 달러를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5% 증가한 수준이고요. 특히나 순이익 같은 경우가 54% 증가세 보였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입증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VI에 걸렸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에이징랜드가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시세가 갑자기 몰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36,85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도 5% 넘는 급등세 연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후장에 시세가 몰리면서 3.87% 강세 마감하면서 19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 에이징랜드,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좀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3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원전 반도체인데요. 저희가 어제 한미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TC본더 탈락설이 어제 기사로 돌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10.78%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면 TC본더 하면 한미반도체이죠.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6.99%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에이징랜드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오후장에 시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오늘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자동차주들은 좀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이 될 텐데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어제 청약률이 4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가 4.66% 하락세 연출했고요. 기아도 2%, SL, 화신 같은 종목들도 5에서 6%대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 이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소형 SMR을 택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BHI가 15% 급등세 연출했고요. 우진엔텍,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자동차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하락세 보고 인도 IPO에 좀 문제가 있나 생각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째 청약 경쟁률은 42%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이 되면 마감이 되잖아요. 오늘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일단은 어제까지의 인도 청약률에 대한 부진, 물론 지금 현재 기사를 보게 되면 대략 한 90%까지는 지금 청약률이 좀 올라왔다는 기사가 좀 해외 외신 쪽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으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0.2%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기아도 마찬가지고 서현이와 화신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청약률에 따라서 만약에 인도 시장에서 상장되었을 때 현대차에 대한 부진에 따른 부분도 만약 실적이 상장했을 때 안 좋게 되면은 또 얘와 또 같이 덩달아 미치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는 좀 북미 쪽에 대한 그 조지아 공장 가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금 메리트를 시장에서 4분기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최근에 한 7월, 8월, 9월 달에 컨센에 좀 부합하는 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특히 전기차 쪽 관련, 특히 북미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차가 뭐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세액 공제와 같은 보조금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부담이 부과받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북미 쪽에서 이제 매출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GM에다가 도요타까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이제 옵티머스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도요타와의 이런 협업 자체가 향후에 이런 로봇과 전기차 자율주행과 같은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향후의 그 성장 비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현대차가 이제 꺾였나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단기적인 악재적인 흐름에서 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단기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뭄바이 시장에 현대차가 상장하게 되는데 4조 4천억대 자금이 이제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 이제 현대차가 어디에 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금 조달 이후에 아직까지 좀 전달된 소식에 의하면 이제 전기차, 자동차에 관한 이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한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 연말에 현지 생산 첫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이제 이어서 좀 밝혀졌는데 관련해서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를 또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이쪽 관련돼서 조금 더 좀 빨리 생태계를 넓혀 나가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외신 쪽에서는 이 IPO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짝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하나투자 측에서 지금 8월에 GM, 포드 이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하반기 보수적 가이던스 그리고 부정적인 미국 고용 지표에 따른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따른 이제 수요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관련된 시장,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 돈을 투자를 해서 단행을 하고 추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의 판매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수요가 부진한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우려스럽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의 하락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좀 통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도 될지도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은 2024년 들어서 현대차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7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데요.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 지분율이 33%에 불과했는데 2024년 10월
41%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탑5에 현대차가 1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외국인 따라서 현대차 좀 매수 접근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국 다음 달에 밸류 지수 펀드가 출시되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는 그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서서히 찬바람이 부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부진하는 흐름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사실 가장 우리나라의 업체 중에서는 금융 지지를 제외했을 때는 밸류업에 대한 좀 굉장히 기대감이 큰 회사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좀 외국인 매입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계속 꾸준히 올해 1분기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해왔고 특히나 뭐 포드나 이제 도요타와의 경쟁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겨 나가야 되는 모습은 있겠지만은 일단 하이브리드 잘 되고 있는 상황, 거기도 전기차도 잘 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북미 쪽에 올해 이제 신규 자동차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계속 꾸준히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담는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부진한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이럴 때는 기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현대차 매수해보자. 찬바람 불 때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크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오늘 정말 핫했었던 원전 관련주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시세를 냈는데요. 두 자릿수대 급등 보인 종목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엔텍이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해서 좀 걱정되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MR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보이다가 네. 또 음봉 전환을 좀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대장주격으로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세를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매력도도 아예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고 이제 원전주가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는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원전 SMR 관련돼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 측, 각국의 정부 측에서도 SMR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간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전력 수요 관련돼서 원전이 대안책이 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원전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이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체코 원전 관련돼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본계약 체결 전까지도 지금 잡음이 아직까지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익성적인 측면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투심 개선이 먼저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SMR에 대한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게 심리에 대해서 SMR 시장이 커지고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당장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어 파워에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속성이나 강세 이런 부분들 측에서 미국 주식과는 좀 대조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 좀 리스크로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일진 전기의 레포트가 정말 핫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여전히 수주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전력설비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전력설비 대부분 회사들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나와왔고 그러면서 실적도 같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해 좀 강한 좀 주도 섹터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이런 전력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게 비단 미국에 있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태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인 전력기기 대표적인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8년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이미 끝났고 물론 그 이후에 29년, 30년에 새로운 또 수주가 또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 당연히 변압기, 전선 그 이후에 이제 원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은 계속 추가적인 흐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계속 꾸준히 1, 2분기 때 실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전력기기 설비 회사들이 아직은 고점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수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꺾었다 할 데이터를 아직 눈여겨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이번에 실제 시즌이 나올 겁니다. 항상 매번 이게 1분기, 2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실적 나오기 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역을 이용해서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에는 꼭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핫했던 3가지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